내가 얘들 집 해준 거잖아. 도움은 언제부터 권리가 되었을까요? 선의는 언제부터 통제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열쇠 있는데 내가 못 올 때를 온 거니? 비상용이라며 받은 열쇠로 허락 없이 집을 드나들고 동네에는 며느리가 은혜를 모른다는 소문이 퍼지고 남편은 중립을 지킨다며 침묵합니다. 왜 우리 집 주소가 어머니 가게 주소예요? 너희 집 주소 하나 쓰는 게 뭐 문제 있니? 결혼 3개월 차 신혼부부에게 날아든 세무서 등기우편 한 통, 시어머니는 며느리 집 인테리어비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몰래 그 집 주소를 자신의 사업장 주소로 등록했습니다. 며느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참고 살 것인가, 선을 그을 것인가. 이 이야기는 지금도 누군가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통제.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운 한 여자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후 2시 윤서진은 신혼집 거실 한가운데 서서 벽지 샘플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결혼 3개월 차 전세로 얻은 25평 아파트는 아직 공사 중이었다. 바닥엔 비닐이 깔려 있고 페인트 냄새가 코를 찔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 오명숙이었다. 엄마, 왜 또 오셨어요? 열쇠는 비상용으로만 드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진아, 너 혼자 이 넓은 집 정리하려면 힘들잖아. 내가 도와주려고 온 건데 그게 그렇게 싫어? 명숙은 손에 든 반찬통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집안을 둘러봤다. 이 벽지는 너무 밝아. 금방 더러워 보일 거야. 차라리 베이지 톤으로 하지 그랬어. 이미 계약했어요. 제가 골랐고 저희 돈으로 하는 거예요. 너희 돈? 그래. 그럼 인테리어 비용은 어떻게 마련했는데?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명숙은 한 달 전 공사비 일부를 대겠다고 제안했었다. 서진은 거절했지만 명숙은 며칠 뒤 400만 원을 현우 계좌로 입금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600만 원을 본인 사업자 계좌에서 서진 계좌로 보냈다. 그거 저희가 갚으려고 했어요. 갚긴 뭘 갚아? 이게 다 너희 잘 살라고 해주는 거지. 근데 고맙단 말은 없고 벽지 색깔 가지고도 토 달고. 명숙은 냉장고를 열어 김치를 꺼내보더니 혀를 찼다. 이게 뭐야? 김치도 이렇게 성의 없이 사 먹어? 내가 담가다 줄게. 같은 시각 동네 반찬 가게 앞. 명숙의 단골 손님 김순자가 가게 앞을 지나다 멈춰섰다. 명숙이 없는 걸 보고 남편 강재호에게 물었다. 사장님, 사모님은 어디 가셨어요? 재호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며느리 집에 갔어요. 아이고, 얼마나 바쁘실까. 요즘 애들 집 하나 해주려니 힘드시죠? 재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가게를 나섰다. 저녁 6시 강현우가 퇴근했다. 서진은 식탁에 앉아 노트북으로 견적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나왔어. 엄마 또 다녀가셨어? 응. 열쇠 회수해야 할 것 같아. 현우는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쉬었다. 그냥 조금만 참자. 엄마가 도와주려는 건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예민한 게 아니라 불편한 거야. 우리 집인데 왜 허락도 없이 들어오시는 거야? 그래도 엄마 입장에선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그리고 솔직히 돈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서진은 말문이 막혔다. 현우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며 말을 이었다. 나도 스트레스 받아. 회사에서도 요즘 계약 연장 문제로 신경 쓰이는데 집에 와서까지 이런 얘기하기 싫어. 그럼 나는 어떻게 매일 이렇게 살아야 돼?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현우는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다. 서진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계좌 이체 내역이 떠 있었다. 입금자명은 2개였다. 하나는 오명숙, 하나는 명숙 반찬. 핸드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서진아, 너 김치 좋아하는 거 맞지? 내일 가져다 줄게. 그리고 냉장고도 좀 큰 걸로 바꾸는 게 어때? 내가 아는데 연결해 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왜 맨날 괜찮다고만 해? 속으로 불만 있는 거 다 아는데. 전화가 끊겼다. 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불이 켜진 아파트 창문들이 가득했다. 누군가는 저 안에서 평온하게 살고 있을까? 서진은 그게 궁금했다. 입주 2주일 차, 서진은 오전 10시에 외출했다. 클라이언트와 미팅이 있었다. 집을 나서며 현관문을 2번 확인했다. 잠금 장치가 제대로 걸렸는지 손잡이를 돌려봤다. 오후 3시 미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서진은 현관에서 멈췄다. 신발장 위에 놓인 화분의 위치가 달랐다. 아침엔 왼쪽 끝에 있었는데 가운데로 옮겨져 있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더 확실해졌다. 소파 위 쿠션이 다시 정렬돼 있었고 부엌 싱크대엔 설거지가 돼 있었다. 분명 아침에 그릇 2개를 그대로 뒀었다. 서진은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오늘 우리 집 오셨어요? 응, 잠깐 들렀지. 너 없길래 설거지 좀 해놨어. 제가 외출한 거 어떻게 아셨어요? 아침에 현우한테 물어봤지. 오늘 미팅 있다며? 서진은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니, 저희 없을 때 들어오시면 안 돼요. 열쇠는 정말 비상시에만 쓰시라고 드린 거예요. 비상시가 뭔데? 며느리 집이 더러운 게 비상 아니야? 내가 도와주는 건데 왜 이렇게 싫어해? 도와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허락 없이 들어오시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허락? 가족끼리 무슨 허락을 받아? 너 정말 매정하다 얘. 전화가 끊겼다. 서진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저녁 7시 현우가 돌아왔다. 서진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차리지 않은 채 멍하니 있었다. 왜 이래? 밥은? 현우야, 오늘도 어머니 오셨어. 그래서 설거지 해주셨다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의 없이 들어오신 게 문제라고. 현우는 냉장고를 열며 한숨을 쉬었다. 에휴, 또 시작이네. 엄마가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내가 어머니한테 말 좀 해줘. 나 말은 안 들으시잖아. 내가 뭐라고 해? 설거지 해주셔서 감사한데 왜 화내냐고? 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현우는 배달 앱을 켰다. 오늘은 그냥 치킨 시켜 먹자. 나도 피곤해.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현우는 코를 골며 잤다. 서진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 집은 누구 집일까? 내 이름으로 된 전세 계약서가 있는데도 왜 내 집 같지 않을까? 사흘 뒤 또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서진이 오전에 외출했다가 돌아오니 냉장고 안이 정리돼 있었다.
시어머니가 가져온 반찬통이 두 줄로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이번엔 전화하지 않았다. 대신 현관문 잠금 장치를 교체하기로 했다. 비밀번호 방식에서 지문 인식으로 바꾸는 견적을 알아봤다. 그날 오후 동네 슈퍼 앞에서 김순자를 마주쳤다. 어머, 새댁. 요즘 어때? 집은 다 정리됐어? 네, 거의 다 됐어요.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시나 봐. 아까 반찬 가게 갔더니 며느리 집 신경 쓴다고 바쁘시더라고. 서진은 애매하게 웃었다. 순자는 한 발짝 더 다가왔다. 근데 있잖아. 요새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시어머니가 도와주는 것도 싫어한다며? 네. 누가 그런 말을요? 아니, 그냥 들은 얘긴데. 어머님이 서운해 하시는 것 같던데.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서진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슈퍼 간판을 바라봤다. 말이 이미 퍼지고 있었다. 저녁 시댁에서 전화가 왔다. 이번엔 시아버지였다. 서진아, 나다. 네, 아버님. 엄마 기분이 많이 안 좋아. 내가 열쇠 회수하겠다고 그랬다며? 아니요, 그런 말 안 했는데요. 엄마 말로는 내가 자기 오는 거 싫어한다고. 싫다는 게 아니라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았어. 근데 너도 이해 좀 해라. 네 엄마 성격 알잖아.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되겠니? 전화가 끊겼다. 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참으라는 말, 이해하라는 말, 그 말들이 벽처럼 쌓여가고 있었다. 입주 한 달 차 명숙의 반찬 가게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다. 단골 손님 몇몇이 발걸음을 끊었고 새로운 손님도 늘지 않았다. 명숙은 그 이유를 며느리 탓으로 돌렸다. 내가 애집 때문에 신경 쓰느라 장사를 제대로 못하잖아. 재호는 대답 없이 김치통을 정리했다. 명숙은 계산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요즘 애들은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시어머니가 도와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건데. 오후 4시 김순자가 가게에 들어왔다. 명숙은 반가운 듯 일어섰다. 언니, 오랜만이네. 요즘 왜 안 오셨어? 바빴지 뭐. 그나저나 며느리는 잘 지내? 명숙의 표정이 굳었다. 잘 지내긴. 내가 해준 게 얼만데 고맙단 말도 없어. 그래. 요즘 젊은 애들이 그렇긴 하지. 언니, 솔직히 말할게. 나 아들네 집 인테리어비 1,000만 원 다 됐어. 그것도 모자라서 가정까지. 어머, 그 정도나? 그럼 거의 1,500은 썼겠네. 그것보다 더 썼지. 근데 얘가 뭐라는 줄 알아? 자기 허락 없이 집에 오지 말래. 순자는 혀를 찼다.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돈까지 대줬는데. 그러니까. 요새는 가족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를 나섰다. 그날 저녁 순자는 부녀의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다. 5명의 아줌마들이 동네 카페에 모여 앉아 있었다. 요즘 며느리들 정말 이해가 안 가. 시어머니가 1,000만 원 넘게 도와줬는데 집에 오지 말래. 누구 얘긴데? 강신의 며느리. 반찬 가게 하시는 분 있잖아. 아, 그 디자이너라는 애? 맨날 혼자 다니던데. 그러게.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더라.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틀 뒤 명숙의 여동생 오은이가 반찬 가게에 들렀다. 언니, 요새 며느리 때문에 힘들다며?
누가 그래? 순자 언니? 동네에서 다 얘기하던데. 돈까지 대줬는데 집에 못 오게 한다고. 명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 건 아닌데. 언니 말 조심해야지. 이러다 이상한 소문 나면 가게도 안 좋아. 무슨 소문? 시어머니가 며느리 괴롭힌다는 소문. 요새는 그런 거 민감하잖아. 명숙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언제 괴롭혔어? 도와준 것밖에 없는데. 알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 조심하라고. 은희는 가게를 나갔다. 명숙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같은 날 저녁 서진은 동네 편의점에서 장을 보다가 옆줄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강신의 며느리 봤어? 시어머니한테 돈만 받아먹고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한대. 진짜? 요새 며느리들 너무한 거 아냐? 서진은 손에 든 우유팩을 그대로 선반에 놓고 편의점을 나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집으로 가는 길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해 현우에게 말했다. 현우야,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 나고 있어. 무슨 소문? 내가 엄마한테 돈만 받고 집에 못 오게 한다는 소문. 현우는 핸드폰을 보며 대답했다. 신경 쓰지 마. 동네 아줌마들 말이 다 그렇지. 신경 안 쓸 수가 없어. 나 여기서 살아야 한다고. 그럼 어떡하라고? 소문 하나하나 다 해명하고 다닐 거야? 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회사 일 좀 봐야 돼. 나중에 얘기하자. 그날 밤 서진은 통장 정리를 했다. 시어머니가 보낸 돈의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입금 날짜, 계좌명, 금액 모두 다 기록했다. 정확히 1,000만 원이었다. 400은 현우 계좌로, 600은 서진 계좌로 들어왔다. 핸드폰이 울렸다. 명숙이었다. 서진아, 나 내일 너희 집 갈게. 김치가 잘 익었어. 어머니, 내일은 제가 바빠서요. 뭐가 바쁜데? 낮에 잠깐 들를 건데. 그래도 제가 바쁜데 막무가내로 오시면 곤란해요. 곤란하긴 뭐가 곤란해. 내가 허락받으려고 전화까지 했잖니. 전화가 끊겼다. 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말이 이미 퍼져나갔다. 돈이 권리로 둔갑했다. 도움이 빚으로 기록됐다. 서진은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다. 입주 2달 차,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주말 오후 시댁에 가족 모임이 있었다. 명숙의 62번째 생일이었다. 거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다. 명숙은 싱글벙글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명숙의 여동생 은희도 와 있었다. 언니 생일 축하해요. 그래, 은희야. 왔구나. 은희는 서진을 힐끗 보며 자리에 앉았다. 서진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거들고 있었다. 현우는 거실에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다. 명숙은 분위기가 무르익자 말을 꺼냈다. 다들 모인 김에 얘기 좀 할게. 요즘 내가 애들 집 때문에 고생 좀 했어. 은희가 물었다. 무슨 일인데요? 인테리어 하느라 돈도 많이 들어갔고 신경도 많이 썼지. 근데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었어. 서진은 젓가락을 놓았다. 어머니,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감사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말만 하면 뭐해. 행동이 안 따라오는데.
어떤 행동을 원하시는 건데요? 열쇠도 회수하겠다고 하고 내가 집에 가는 것도 싫어하잖아. 재호가 끼어들었다. 서진아, 네 엄마 마음도 이해 좀 해라.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아버님,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미리 연락하고 오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명숙이 목소리를 높였다. 연락? 며느리 집에 가는데 무슨 연락을 해? 우리가 남이야? 가족이라고 해서 사생활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사생활? 내가 얘네 집까지 해줬잖아.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은희가 침착하게 말했다. 언니 진정해요. 서진이 말도 일리는 있어요. 명숙이 은희를 쏘아봤다. 너도 이제 내 편이 아니구나.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정리해보자는 거예요. 서진은 현우를 바라봤다.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다. 현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현우는 젓가락을 든 채 멈췄다. 나는 그냥 다들 조금씩 양보하면 안 될까 싶은데. 양보가 아니라 내 의견을 묻는 거야. 내 의견은 조금만 참자는 거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 아니야.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재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서진아, 네 엄마 성격 알잖아. 그냥 넘어가라.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버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넘어가라고만. 내가 뭐라고 하겠어. 중간에서 힘든 거 너만 그런 줄 아냐.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다. 설거지를 마친 서진은 현우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차 안은 내내 조용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진이 말했다. 현우야, 너 오늘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뭐라고 해야 되는데? 내 엄마가 나한테 저렇게 말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그럼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해? 서진이 말이 맞다고? 그럼 엄마는 더 화내실 텐데.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혼자 싸우라고? 싸우지 말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시간이 지나면 엄마도 진정하실 거야. 서진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넌 선택을 안 하는 게 편한 거지? 선택이 아니라 중립을 지키는 거야. 중립은 없어.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어머니 편 드는 거야.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서진은 거실에 혼자 남았다. 다음 날 서진은 직장 동료 박민지와 카페에서 만났다. 민지는 31살, 결혼 3년 차였다. 언니, 나 진짜 모르겠어. 내가 이상한 건가? 민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이상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지. 시댁이든 친정이든 미리 연락하고 와야지. 근데 우리 남편은 내가 예민하다는 거야. 그건 회피야. 남편들이 그래. 불편한 문제는 덮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민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서진아, 내가 원하는 게 뭔데? 그냥 우리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럼 그걸 정확하게 요구해야지. 애매하게 넘어가면 계속 이렇게 살아.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요구했을 때 돌아올 결과가 두려웠다. 그날 밤 서진은 노트에 글을 썼다. 원하는 것들을 정리했다. 열쇠 사용 규칙, 방문 사전 연락, 금전 관계 정리.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다 보니 눈물이 났다. 이런 것들을 요구해야 하는 게 슬펐다. 입주 석 달 차,
서진은 세무서에서 온 우편물을 받았다. 등기로 온 봉투였다. 뜯어보니 사업자 등록 소명 요청서였다. 사업자 등록 주소지 실사용 여부 확인 요청. 서진은 내용을 읽다가 얼어붙었다. 명숙반찬 사업자 등록 주소가 서진의 집 주소로 돼 있었다. 서진은 당장 명숙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지금 세무서에서 우편 왔는데요. 어머니 가게 주소가 왜 우리 집으로 돼 있어요? 아, 그거 임대료 아까워서 주소만 빌렸어. 주소를 빌렸다고요? 제 허락도 없이요? 허락? 어차피 너희 집 주소 하나 쓰는 거 뭐가 문제야. 월세도 안 내는데. 문제가 아니라 이거 불법이잖아요. 세무서에서 소명하라고 나왔어요. 그럼 소명하면 되지. 며느리가 시어머니 가게 주소 좀 빌려주는 게 뭐가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라 제가 동의 안 했다고요. 동의 안 했다고?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주소 하나 못 빌려줘? 전화가 끊겼다. 서진은 손이 떨렸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다시 읽어봤다. 소명 기한은 2주일이었다. 오후 2시 서진은 동료 민지에게 전화했다. 언니, 나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서진은 상황을 설명했다.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서진아, 이건 사고가 아니야. 응? 이건 시어머니가 의도적으로 한 거야. 설마 그럴 리가. 임대료 아껴보려고 그런 거 아닐까? 아니야. 임대료 아끼려면 자기 집 주소 쓰면 되지. 왜 하필 내 집이야? 서진은 말문이 막혔다. 민지가 계속 말했다. 이건 묶어두는 거야. 내가 함부로 못 나가게. 주소까지 엮여 있으면 정리하기 복잡해지잖아. 그럼 나 어떡해? 세무서에 사실대로 말해. 동의한 적 없다고.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주소 변경 요구해. 어머니가 화내실 텐데. 화내게 놔둬.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전화를 끊고 서진은 세무서에 전화했다. 담당자는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실거주자가 동의하지 않은 사업자 등록은 직권 말소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소명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의하지 않았다는 진술서와 함께 등본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진은 소명서를 작성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적었다. 동의한 적 없다는 문장을 3번 확인했다. 저녁 7시 현우가 퇴근했다. 서진은 소명서를 보여줬다. 이거 봐. 어머니가 우리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했대. 현우는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에휴, 엄마가 왜 이러셨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셨어.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 이건 불법이야. 세무 문제 생기면 나한테 책임 온다고.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주소 바꾸시라고. 내가 말한다고 어머니가 들으실 것 같아?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진은 소명서를 봉투에 넣었다. 다음 날 서진은 세무서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명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진아, 너 세무서에 뭐라고 했어? 사실대로 말했어요. 제가 동의 안 했다고. 동의 안 했다고? 가족끼리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하죠. 이건 법적인 문제예요. 법적인 문제? 너 지금 나 고소하겠다는 거야? 고소가 아니라 정리하자는 거예요. 주소 바꿔주세요. 바꾸긴 뭘 바꿔?
내가 니네 집까지 해줬는데 또 그 말이었다. 서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어머니, 그 돈 얘기 이제 그만해요. 저희가 갚을게요. 갚긴 뭘 갚아? 그게 갚을 돈이야? 그건 내가 준 거야. 준 거면서 왜 자꾸 들먹이세요? 명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명숙이 말했다. 너 정말 나쁜 애구나.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전화가 끊겼다. 서진은 그대로 길가에 멈춰 섰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무도 서진을 보지 않았다. 그날 밤 현우는 또 회피했다. 나 요즘 회사에서 계약 연장 문제로 스트레스 받아. 집에서까지 이런 얘기하기 싫어. 그럼 나는 이 스트레스 혼자 감당하라고? 조금만 기다려. 내가 시간 나면 엄마랑 얘기할게. 시간 나면? 언제?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실로 들어가 불을 껐다.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통장을 다시 꺼냈다. 1,000만 원. 그 숫자가 점점 커져만 갔다. 돈이 아니라 빚처럼 느껴졌다. 갚아도 끝나지 않을 빚.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명숙이었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동네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서진은 문자를 지웠다. 하지만 그 말은 머릿속에 남았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깜빡였다. 입주 넉 달 차 서진은 결심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토요일 오전 10시 시댁을 찾아갔다. 현우는 회사 야근을 핑계로 따라오지 않았다. 반찬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명숙과 재호가 있었다. 명숙은 서진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왜 왔어? 어머님, 아버님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서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명숙이 물었다. 그게 뭔데? 차용증이요.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돈 내역 정리한 거예요. 명숙의 얼굴이 붉어졌다. 차용증? 너 지금 나한테 차용증 쓰라는 거야? 빌린 돈이니까 정리하고 싶어요. 저희가 갚을게요. 갚긴 뭘 갚아? 그건 내가 준 거라고. 순간 명숙은 말문이 막혔다. 재호가 끼어들었다. 서진아, 너 왜 이래?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버님, 가족이니까 더 정확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명숙이 소리쳤다. 정확하게? 너 지금 계산기 두드리는 거야? 니네 집까지 해줬는데 해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잖아요. 어머님이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해줬다고. 그건 그렇다는 거지. 진짜 갚으라는 게 아니잖니. 그럼 뭐예요? 평생 은혜 갚으며 살라는 거예요? 명숙은 숨이 막힌 듯 가슴을 쥐었다. 재호가 서진을 노려봤다. 너 지금 네 엄마 화나게 하려고 작정했구나. 작정한 게 아니라 정리하자는 거예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다. 명숙의 여동생 은이었다. 언니 무슨 일이야? 밖에서 소리 다 들려. 명숙이 서진을 가리켰다. 은이야, 이것 봐. 얘가 나한테 차용증 쓰래. 은희는 서진에게서 서류를 받아 읽어봤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은희가 말했다. 언니, 이건 감정 말고 대화로 잘 정리하는 게 맞아. 뭐? 명숙이 황당하다는 듯 은희를 봤다. 은희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언니, 1,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아. 너마저 내 편이 아니구나.
편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야. 이렇게 계속 감정적으로 가면 더 꼬여. 명숙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도와주려고 한 게 죄야? 서진이 말했다. 도와주신 건 감사해요. 근데 그걸 권리로 바꾸시면 안 돼요. 권리? 내가 언제 권리라고 했어? 열쇠 마음대로 쓰시고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오시고 주소까지 쓰신 거 다 권리 아니에요? 명숙은 눈물을 글썽였다. 너 진짜 나쁜 애다. 내가 이렇게 서러운 적 처음이야.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서류를 식탁 위에 놓고 가게를 나왔다. 밖으로 나오니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날 오후 동네는 발칵 뒤집혔다. 김순자가 부녀의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올렸다. 강신의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차용증 쓰라고 했대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요즘 젊은 애들 진짜 이해 안 가요. 돈 받아먹고 은혜도 모르네. 시어머니 얼마나 속상하실까. 서진은 슈퍼 앞을 지나다 순자와 마주쳤다. 순자는 서진을 보자 일부러 고개를 돌렸다. 다른 아줌마 둘이 서진을 힐끗 보며 수군거렸다. 집에 돌아온 서진은 소파에 앉아 울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현우였다. 서진아, 너 오늘 우리 집 갔다며? 응. 엄마한테 왜 그랬어? 차용증까지 들고 갔어? 정리하려고 그랬어. 정리는 무슨 정리야? 이제 동네에서 난리야. 엄마가 울고 계셔. 나도 울고 있어. 너는 왜 우는데? 현우야, 나 이제 못 살겠어. 동네 사람들이 다 날 손가락질해. 그러니까 내가 조용히 있자고 했잖아. 조용히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현우는 한숨을 쉬었다. 나 지금 회사야.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하자. 전화가 끊겼다. 서진은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냥 소파에 얼굴을 묻었다. 저녁 9시 현우가 집에 돌아왔다. 서진은 거실 불도 켜지 않고 앉아 있었다. 현우가 불을 켰다.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현우가 옆에 앉았다. 엄마한테 전화 왔어. 너 때문에 가게도 못 하시겠대. 내 잘못이야? 잘못은 아니지만 방법이 너무 과격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평생 이렇게 살아? 평생은 아니지. 시간이 지나면 뭐가 달라져?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서진이 일어섰다. 현우야, 난 이제 여기 못 살겠어. 무슨 소리야? 원룸 알아볼 거야. 혼자? 미쳤어? 결혼하고 석 달 만에 따로 살겠다고? 미친 게 아니라 살고 싶어서야. 너는 선택해. 엄마 편이든 내 편이든.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난 아무 편도 아니야. 그냥 중립이야. 중립은 없어.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엄마 편이야. 서진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현우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따로 잠들었다. 입주 5개월 차 서진은 짐을 쌌다. 큰 캐리어 하나와 박스 3개. 많지 않았다. 결혼하며 가져온 것도 적었고 가져갈 것도 많지 않았다. 현우는 출근 준비를 하며 서진을 바라봤다. 진짜 나갈 거야? 응. 얼마나 있을 건데? 모르겠어. 정리될 때까지. 정리가 뭐야? 엄마랑 화해 말하는 거야? 화해가 아니라 선을 정하는 거야.
현우는 넥타이를 매며 한숨을 쉬었다. 에휴, 알아서 해. 나도 이제 지쳤어. 지친 건 나도 마찬가지야. 현우는 현관문을 나섰다. 인사도 없이. 서진은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봤다. 오전 11시 서진은 역 앞 원룸으로 이사했다. 6평짜리 작은 방이었다. 월세 50만 원. 관리비 별도. 창문으로 보이는 건 옆 건물 벽이었다. 짐을 풀며 핸드폰이 울렸다. 동료 민지였다. 서진아, 괜찮아? 응, 이사 다 했어. 혼자 있으니까 어때? 후련해. 근데 동시에 무섭기도 해. 무서운 게 정상이야. 근데 잘한 거야. 내가 안 나왔으면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고마워, 언니. 전화를 끊고 서진은 창밖을 봤다. 좁고 어두웠지만 이곳은 온전히 자기 공간이었다. 아무도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는 곳. 같은 시각 명숙은 반찬 가게에서 재호와 마주 앉아 있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갔대. 재호는 김치를 담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래. 그게 할 소리야? 결혼한 지 몇 달 됐다고 집을 나가? 당신 너무 심했어. 내가 뭘 심했는데? 알면서 왜 물어? 주소까지 쓴 건 좀 아니었잖아. 명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재호가 계속 말했다. 나는 당신 편이야. 근데 이번엔 당신이 잘못했어. 나도 알아. 근데 어떡해. 이미 틀어졌는데. 재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김치를 담았다. 오후 2시 현우는 직장 선배 이도형과 점심을 먹었다. 도형은 48살, 결혼 15년 차였다. 후배님, 오늘 얼굴이 왜 그러시나? 집사람이 집을 나갔습니다. 뭐, 싸웠어? 싸움까지는 아니고요. 고부 갈등 문제로요. 도영은 국을 한술 뜨고 말했다. 고부 갈등? 그거 네가 중간에서 해결했어야지. 제가 어떻게 해요? 양쪽 다 제 말 안 듣는데. 그게 회피야. 네가 선택 안 하니까 와이프가 나간 거야. 전 중립을 지킨 건데요. 중립은 없어. 특히 결혼 생활엔. 네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시어머니 편 들게 되는 거지. 현우는 숟가락을 놓았다. 그럼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와이프 편 들어야지. 평생 같이 살 사람이 누군데. 근데 어머니도 섭섭하실 텐데요. 섭섭하시게 놔둬. 어머니는 어차피 본인 인생 사는 분이야. 근데 와이프는 시집 왔는데 네가 안 지켜주면 누가 지켜주냐?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도영이 한숨을 쉬었다. 후배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네. 와이프한테 가서 사과해. 그리고 선택해. 점심을 마치고 현우는 회사로 돌아왔다. 책상에 앉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도영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저녁 6시 명숙은 은희와 통화했다. 은희야, 서진이가 집을 나갔어. 알아. 현우한테 들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은희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 언니가 선 넘었어. 선을 넘었다고? 주소 쓴 것도 그렇고 열쇠 마음대로 쓴 것도 그래. 며느리 입장에선 침범당한 거야. 나는 도와주려고 한 건데. 도움과 통제는 달라. 언니는 도움을 주고 통제를 하려고 한 거야. 명숙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럼 이제 어떡해? 먼저 사과해. 그리고 거리 둬.
안 그러면 현우까지 잃어. 전화가 끊겼다. 명숙은 가게 한 구석에 앉아 울었다. 재호는 그런 명숙을 말없이 바라봤다. 밤 10시 서진은 원룸 바닥에 누워 천장을 봤다. 핸드폰이 울렸다. 현우였다. 서진아. 응. 나 지금 내 원룸 앞이야. 나와줄래? 서진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아래 골목에 현우가 서 있었다. 서진은 슬리퍼를 신고 내려갔다. 왜 왔어? 미안해. 갑자기 왜? 내가 잘못했어. 네 편 들었어야 했는데. 서진은 눈물이 났다. 지금 와서 미안하면 뭐해. 늦은 거 알아. 근데 이제라도 말하고 싶었어. 그래서 나 엄마한테 말할게.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엄마가 들으실까? 모르겠어. 근데 시도는 해볼게.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현우야, 나 아직 못 들어가. 알아.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얼마나? 내가 원하는 만큼. 현우는 서진을 안았다. 서진은 현우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골목은 조용했고 가로등만 두 사람을 비췄다. 그날 밤 현우는 명숙에게 전화했다. 엄마. 현우야, 서진이는 찾았어? 네. 근데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앞으로 저희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뭐? 너 지금 나한테 간섭했다고 말하는 거야? 네. 엄마 도움은 감사한데요. 이젠 저희끼리 살고 싶어요. 너마저 나한테 이러는 거야? 엄마, 저 서진이 없으면 못 살아요. 엄마는 아버지 계시잖아요. 명숙은 울음을 터뜨렸다. 현우는 끊지 않고 기다렸다. 한참 뒤 명숙이 말했다. 알았어. 나 이제 네 집 안 갈게. 네가 나를 버렸다는 것도 잊지 않을 거야. 명숙이 화를 내며 전화가 끊겼다. 현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게 맞다는 것도 알았다. 입주 8개월 차 서진은 원룸에서 여전히 살고 있었다. 현우는 일주일에 3번 저녁을 함께 먹으러 왔다. 둘은 천천히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3시 서진은 명숙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시간 되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답장했다. 언제요? 오늘 저녁 6시. 역 앞 카페. 서진은 현우에게 전화했다. 어머니가 만나자는데 어떡하지? 만나봐. 나도 같이 갈까? 아니, 혼자 가볼게. 저녁 6시 서진은 카페에 도착했다. 명숙은 이미 와 있었다. 예전보다 야윈 얼굴이었다. 왔구나. 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명숙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지내요. 현우 자주 보니? 일주일에 몇 번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명숙이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이거 뭔데요? 1,000만 원 정리했어. 차용증 대신. 서진은 통장을 받아들었다. 명숙 명의 통장이었다. 잔액은 0이었다. 서진 계좌로 이체된 기록만 있었다. 어머니, 이건 증여야. 세금 낼 거 없어. 한도 안에 들어가니까. 왜 이러세요? 정리하는 거야. 너도 원했잖아. 서진은 통장을 들여다봤다. 날짜별로 이체 내역이 적혀 있었다. 명숙이 말을 이었다.
나도 생각 많이 했어. 내가 선을 넘었더라. 어머니. 근데 서진아, 나는 진짜 너희 잘 되라고 한 거야. 그것만은 믿어줘.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알아. 이제 알아. 명숙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앞으로 너희 집에 안 갈게. 연락하고 갈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소도 이번 달 안에 바꿀게. 세무서에 정리했어. 서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명숙이 일어서며 말했다. 너 언제 들어올 거야? 아직은요. 그래. 천천히 해. 내가 기다릴게. 명숙은 카페를 나갔다. 서진은 그 자리에 앉아 통장을 들여다봤다. 증여. 빚이 아닌 증여. 서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일주일 뒤 서진은 아파트로 돌아갔다. 현우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왔어? 응. 집은 깨끗했다. 현우가 청소한 흔적이 보였다. 서진은 캐리어를 거실에 놓고 소파에 앉았다. 엄마 만났어? 응. 통장 받았어. 나도 들었어. 엄마가 증여로 정리했다고. 그래. 현우가 옆에 앉았다. 서진아, 미안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됐어. 앞으로 잘할게. 서진은 현우를 바라봤다. 약속 지켜. 응.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한 달 뒤 명숙은 반찬가게에서 김순자를 만났다. 사장님, 요즘 며느리는 어때요? 명숙은 반찬을 담으며 대답했다. 잘 지내지 뭐. 자주 봐요? 아니, 가끔. 어머, 왜요? 사이 안 좋아요? 명숙은 손을 멈추고 순자를 봤다.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거리를 두는 거야. 그게 서로한테 좋더라고. 순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가게를 나갔다. 재호가 명숙을 보며 말했다. 잘했어. 뭐가? 거리 둔 거. 명숙은 한숨을 쉬었다. 여보, 나 후회돼. 뭐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명숙은 김치통을 닫으며 말했다. 근데 있잖아. 난 여전히 선이었다고 생각해. 재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명숙은 여전히 자신이 옳았다고 믿었다. 그게 명숙의 한계였다. 석 달 뒤 서진과 현우는 명절에 시댁을 방문했다. 짧게 2시간. 식사만 하고 돌아왔다. 명숙은 아쉬워했지만 붙잡지 않았다. 잘 가. 조심히 들어가. 네, 엄마. 차에 타며 현우가 물었다. 괜찮았어? 응. 이 정도면 할만해. 다행이다. 근데 현우야. 응? 어머니는 여전히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래도 행동은 안 하시잖아. 맞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진은 생각했다. 완전한 화해는 없었다. 명숙은 여전히 선이라 믿었고, 재호는 여전히 침묵했고, 현우는 여전히 불편해했다. 하지만 모두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명숙은 반찬가게에서, 재호는 명숙 옆에서, 현우는 서진과 함께. 서진은 더 이상 갇히지 않았다. 그날 밤 서진은 일기를 썼다. 가족은 날 가두는 이름이 아니었다. 가족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함께 있는 관계였다. 나는 이제 안다. 선을 긋는 것이 사랑을 끊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지킨다는 것을. 서진은 노트를 덮고 불을 껐다. 옆에서 현우가 잠들어 있었다. 서진은 현우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다. 누군가는 저 안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화해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서진처럼 경계를 배우고 있을 것이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 살아야 할 내일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이름으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었으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